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이후 오늘 영동과 옥천에서는 처음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곧바로 폭염특보가 내려질 만큼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여름 장마와 폭염 전망 김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흙탕물이 거센 물살을 이루며 흘러갑니다. 새벽에 내내 내린 비로 하천 수위가 올라 보행교 밑까지 물이 찼습니다. 영동구는 오늘 아침부터 시간당 45mm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8시 20분을 기점으로 한때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도내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호우특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때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던 옥천은 언제 그랬냐는 듯 비구름이 걷히고 떼약볕이 내리쬐습니다. 빗줄기를 막던 우산은 이제 강한 햇살을 피하는 양산 역할을 합니다. 옥천은 체감 온도가 33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새벽 4시 반부터 5시, 6시 사이는 많이 왔어요. 그 뒤는 조금씩 오다 그친 거죠. 후덥지근하고 엄청 덥죠. 시골에서 일할 때 아주 막 온몸에 다 젖어요, 속옷까지. 예전에는 그냥 꾸준히 왔다가 그랬는데 지금은 막 쏟아졌다가 그냥 막 또 개었다가 이상한 날씨예요. 지난 1일 시작된 이번 장마는 북쪽의 찬 공기가 오래 버티면서 평년에 비해 엿새 정도 늦어졌습니다. 특히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충북에 유입되면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고 최고 체감 온도는 31도 안팎, 특보가 발표된 지역은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밤부터 오전 사이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괴산군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온열 질환 추정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괴산군이 위탁 운영하는 한 숲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20대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 숨졌습니다. A씨의 사인은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부검 결과 열사병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될 경우 충북에서는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 사례가 됩니다. 청주 교도소 이전은 지역의 오랜 수건입니다. 이장섭 청주시장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와 이전 부지 선정, 정부와의 협의 등 현실적인 난관이 많아 교도소 이전 계획이 속도를 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황 기자입니다. 지난 1979년 준공된 청주교도소의 시설 노후화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내 유일의 여자 교도소와 전국 2곳뿐인 외국인 수용시설이 함께 운영되면서 과밀 수용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실제 정원은 800명이지만 현재 수용 인원은 1,200명가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장섭 청주시장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교도소 이전을 공약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획은 세워가고 협의는 해나가지만은 공식적으로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건 2,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청주교도소 이전은 지금까지 기부대 양해어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청주시가 새 교도소를 건립해 법무부에 기부하고 대신 기존 교도소 부지를 물려받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새 교도소 건립 비용이 수천억 원가량 더 드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기부대 양해어 방식만으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국 부족한 사업비를 마련하려면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통한 국비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부가 과연 청주교도소 이전에 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후보지는 3곳으로 나와 있지만 법무부와의 협의는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최근 이장섭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교도소 이전 방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산과 부지, 정부 협의라는 여러 관문을 넘어야 하는 만큼 민선국이 임기 안에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이환입니다.
지난달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은 선출됐지만 원구성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충북 국회의원 8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5명만 일단 상임위가 배정됐는데요. 민선국이 충북의 사업 추진에 동력을 더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상임위에 포진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간 협상 결렬로 22대 후반기 국회는 특위를 포함한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만 위원장을 선출한 가운데 7월 임시회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충북의 국회의원은 8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만 상임위가 확정됐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는 증평진천 음성의 임호선, 청주 서원의 이광희 의원 등 2명이 포함됐습니다. 전반기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였던 임호선 의원과 교육위원회였던 이광희 의원은 후반기에 모두 1순위로 행안위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행안위는 지방소멸과 균형발전, 지역발전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등을 다루는 만큼 정부 예산과 정책적 혜택을 확보하는 통로가 될 전망입니다.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 속했던 청주 흥덕의 이현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과방위는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 예산을 총괄하는 만큼 충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 고도화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청주청원의 송재봉 의원과 청주상당의 이강일 의원은 전반기와 동일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각각 선택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1년 임기인 예결특위위원회, 충북지역 국회의원이 대거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결특위 정수 50명 가운데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28명 안팎이 배분되는데 22대 국회 3차 연도 예결특위에 임호선, 이현희, 송재봉 의원 등 3명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목까지 합쳐지면 후반기에는 전반기보다 더 많은 충북 의원들이 예결위에서 활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 해야 될 일도 많고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여당의 국회의원 3명이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특위위원회 선정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로서 많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아직 상임위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종배 엄태영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선 중진인 이종배 의원이 핵심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게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담 TF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주축이 된 TF는 행정, 재정 지원을 위한 총괄반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한 환경지원반 등 6개 반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청주의 낸드플래시와 첨단 패키징 팹 구축을 위해 100조 원 투자 계획을 밝혔고 셀트리온 제약은 오송에 2조 원을 들여 생산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달부터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의 통근버스 무상 지원을 중단하면서 직원들의 법적 대응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자부담을 통해 공동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달을 끝으로 충북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지원됐던 통근버스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직원들의 거주지 이전이 아닌 출퇴근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효과가 없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입니다. 공공기관 이전해놓고는 서울 가는 전세버스로 주말 되면 서울 가게 차를 대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못하겠어요. 그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없지 않냐 그거. 실제 충북 혁신도시에서 그동안 직원들에게 통근버스를 지원한 기관은 8곳. 이들 기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5대 이상 서울, 강남과 강북, 경기도권으로 직원들의 통근버스를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원된 예산만 9억 8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정부 방침에 반발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습니다.
앞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은 통근버스의 일방적 운행 중단은 단협과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노조법상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실무합의서가 체결된 2016년 이후 그 시한이 지났고 취업규칙 침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 권한도 노동조합이 아닌 개별 근로자에게 있다며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노조 측은 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하는 동시에 8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노동청에도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통근버스 중단 이후 시외버스 직행 노선이 없는 지역의 일부 직원들은 자부담을 통해 공동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토론과 논술 중심으로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국제 인증 교육 과정, 바로 IB 프로그램인데요. 초등학교로는 충북 최초로 청주 동주초등학교가 IB 월드스쿨 공식 인증을 받고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이 정답을 맞히는 대신 하나의 주제를 놓고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며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어릴 때부터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온 교실, 청주 동주초등학교의 IB 프로그램 수업 현장입니다. 이처럼 창의적 탐구 중심의 교육을 실천해온 동주초등학교가 충북 최초로 IB 초등과정 월드스쿨 공식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개교 이래 교육 공동체가 함께 치열하게 연구하고 도전해온 지 수년 만에 이뤄낸 결실입니다. 더 나은 꿈과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우리 동주초등학교가 이정표를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주초의 이번 첫 인증 성공은 초등 단계부터 출발하는 충북 전역의 공교육 혁신에도 탄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8곳이었던 충북의 IB 운영 학교는 올해 총 26곳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입문 단계인 준비학교가 11곳, 관심학교 5곳, 정식 인증 직전 단계인 후보학교가 8곳이며 공식 인증을 받은 월드스쿨도 2곳에 달합니다. 충북교육청은 동주초의 인증 노하우와 거점 학교들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도내 공교육 현장의 수업과 평가 방식을 확산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하며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IB 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답을 외우는 교실에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교실로의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충북 1호 월드스쿨이 우리 공교육 혁신의 성공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문해력 향상 정책인 소리뜻 한자 교육을 확대 추진합니다. 도교육청은 오늘 국가교육위원회 문해력 특별위원회에서 소리뜻 한자 교육 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디지털 시대 문해력 향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한자 교육 지원 조례 제정과 콘텐츠 보급, 연구학교 운영 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26 우리 충북 희망 여름 나눔 캠페인을 통해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5억 5천만 원 규모의 냉방비와 생활용품을 충청북도에 전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저소득 어르신과 장애인 등에 대한 냉방비 3억 원은 도내 각 자치단체로 지원됩니다. 또 여름나기 필수용품으로 구성된 2억 5천만 원 상당의 키트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배분됩니다. 충북문화재단이 괴산의 청정자연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상품 괴산 테라피를 본격 운영합니다. 괴산 테라피는 산막이 갯길과 화양구곡 등 괴산의 대표 관광지와 먹거리, 체험을 연계한 5개 테마의 1박 2일 힐링 여행으로 충북 전담 여행사 7곳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체류형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상수도관에 대한 누수 탐사를 벌인 결과 50개 지점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수 공사를 진행합니다. 누수가 발견된 곳은 구도심과 면 지역에 매설된 노후관으로 대부분 미세하게 수돗물이 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시는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말까지 보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주시가 2차 전지 소재 분야 기업인 코스모 신소재 공장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가 검출돼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악취 민원을 접수한 시는 지난달 해당 사업장에서 오염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직접 연소 시설은 기준치를 넘지 않았지만 흡착 시설에서는 기준치의 3배가 넘는 악취가 측정됐습니다. 시는 해당 사업장의 활성탄 교체 등 방지 시설 개선을 통해 이달 말까지 악취를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저감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충주시는 오늘 6.25 전쟁 당시 국군 최초의 전승한 기록한 동락 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 행사에는 이동석 충주시장과 이종배 의원, 6.25 참전 유공자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날의 승리를 기렸습니다. 동락 전투는 1950년 7월 7일 충주 신리면 동락리 일대에서 국군이 북한군을 상대로 거둔 최초의 승리로 기록됐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